이행 청구 시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게 6호의 임대보증금 납부 영수증, 그리고 10호의 계좌 입금 의뢰서 또는 보증 채권자 명의의 통장 사본, 이것과 관련한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맞은편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기준을 운영 중인 전국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법률사무소 기준에서는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분들을 대리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및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인데 6조에 보면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보증채무 이행 청구 시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게 6호의 임대보증금 납부 영수증, 그리고 10호의 계좌 입금 의뢰서 또는 보증 채권자 명의의 통장 사본, 이것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그 영수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모든 보증금을 납부하였다는 영수증이 있으면 그걸 제출하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보증 채무자 입장, 그러니까 허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다 납부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고, 그건 당연히 알고 싶은데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의뢰인들께 무엇을 보증금 완납 확인서를 받아오시라고 해서 그것을 교부받았는데, 보증금 완납 확인서는 사실은 그 실질이 영수증이기 때문에 영수증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수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돈을 수령했다라는 증서가 영수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 사실은 영세한 규모의, 그러니까 민간 건설 임대주택은 사실 이에 해당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소위 말하는 짬짬이를 하고 보증금 받은 적 없는데 이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은 실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허그에서는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입금 확인서를 보내달라. 그래서 이 6조 6호에도 임대보증금 납부 영수증하고 괄호하고 무통장 입금증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괄호의 의미가 뭐냐면 임대보증금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거나 분실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증 등, 그러니까 계좌에서 계좌로, 임차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돈이 흘러 들어간 것만 입증해도 우리가 돈이 다 들어갔다는 영수증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인정을 해주겠다는 의미인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서 영수증이 있어도 허구에서 이런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상당히 부당한 처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적 성격을 갖는 보증공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허위에, 그러니까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허구 측에서는 그런 무통장 입금증 등 계좌 거래 내역을 달라고 하는 사정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부당한 요구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의뢰인들께서 이행 청구만으로도 돈을 잘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최선의 상황, 저희로서의 어떤 최선의 상황이라기보단 의뢰인들께 최선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 기준에서는 이행 청구를 위해서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입금 확인서를 보내주실 것을 의뢰인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급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발급 받으시고, 그 외 발급이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사유를 간단히 알려주시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발급이 어렵다고 허그에 전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뭐가 있냐? 되게 제가 진행하고 있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관련한 해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중도금 대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중도금 대출을 실행시키는 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실행을 했냐면은 임차인 명의의 대출 계좌에서 임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차인 10명, 20명, 30명분의 그 대출금을 자기네 지점 통장에서, 은행 지점 통장에서 임대인 통장으로 바로 중도금을 입금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명의 계좌로 돈이 흘러간 내역이,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그게 49% 이렇게 되는데 거의 1억 정도 되는 돈이 뻥 뚫려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사정을 설명을 하고 허그
담당자와 이러한 사정을 설명을 하고 완납증명서에 더해서 우리가 증빙을 통해서 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냈으니까 요런 정도로 가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을 막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변호사가 강력하게 법적인 논리로서 항의를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한다? 네, 이러이러한 사유로 허구해서 네, 부당하게 존재하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행청구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겠고 이런 경우에는 개별 의뢰인들께 안내를 드리고 네, 어차피 저희는 이행 청구와 청구 소송까지를 한 번에 수임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비용 없이 의뢰인의 허락을 득해서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허구에 최대한 협조를 해주자. 허구에서 돈을 안 주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입금 확인서 그 입금 확인서는 계약금부터 중도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금에 이르기까지 이 금액을 다 더하면 보증금 총액이 나오는 그 입금 확인서를 원칙으로 하고 그게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이를테면은 뭐 계약금을 현금으로 냈다든가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그 부분은 이제 발행이 안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임차인 가족이 네 입금을 하셨다거나 그럼 임차인 가족이 그냥 입금하신대요. 이런 것으로 네 가름하도록 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임차인이 수분양자가 아니고 수분양자인 임차인에게 네 바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승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원래는 이 분양 계약을 네, 승계를 하려면 보증금 전액을 네, 이전 임차인이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받고 수분양자로부터 계약을 승계한 신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돈을 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전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바로 입금해 준 경우에는 그렇죠.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준 내역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전 임차인에게 돈을 보증금액만큼 보내셨다는 그런 서류. 네. 이전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신규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이전 임차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확인서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허가 담당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네 이런 정도로 가름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뢰인 여러분들께서는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입금 확인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네, 보증금 전액이 맞춰지면 좋지만 맞춰지지 않으면 않는 대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하면서 네, 허그 담당자에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출이 있으신 분들 원래는 대출이 없는 분들은 네, 아까 6조의 10호의 계좌입금 의뢰서 또는 보증채권자 명의의 통장 사본 그러니까 임차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알려주면 그 통장으로 돈을 넣어드리겠다는 건데 대출이 있는 경우 중에 보증금 반환 채권에 근질권이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그에서 은행 지점 통장으로 바로 돈을 넣어드리는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고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나머지가 있으면 임차인 분들께 은행에서 지급하는 식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관련해서 전세금 대출, 버팀목 대출 등 보증금과 임대 보증금과 관련해서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은행에서 금융거래 확인서를 받아주십시오. 금융거래 확인서를 받으시면서 은행에 물어보십시오. 보증금 반환 채권과 관련해서 질권이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설정이 되어 있다면 물론 이 내용이 금융거래 확인서에 나오는데 금융거래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서 은행에 근질권이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물어보시면 네, 대출금을 빌리신 채무자가 물어보시면 당연히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해당 대출 은행의 은행 지점 법인 통장이 필요합니다. 은행 지점 법인 통장의 사본이 있어야 그쪽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바로 입금을 해드리고 네,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하신 네, 임차인께 나머지가 있다면 돌려드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이행 청구를 위해서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입금 확인서. 네. 전액이 다 있으면 좋지만 전액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능한 부분들만 받아서 주시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간략하게 카톡이 됐든 뭐 전화가 됐든 저에게 알려주시면 또 서류를 보내주실 때에 네,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준비가 어렵다라고 뭐
포스트잇이나 A4 용지에다가 메모를 하나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허그에게 전달하고 우리 만납증명서가 기본적으로 있으니 이런 정도 서류로 가름해달라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받으셨던 분들은 중도금 대출이 변제가 다 되었다 하는 증명을 광주은행으로부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증금과 관련해서 전세금 대출이나 뭐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 아직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발급받으실 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근질권이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느냐? 그러면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만 보면 알 수 있고요. 근질권이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뭐가 필요하다? 해당 대출 은행의 은행 지점 법인 통장, 은행 지점의 법인 통장의 사본을 달라고 하시면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게 정리한 건데 또 정리합니다. 계좌, 임차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돈이 넘어간 입금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서 보내주시면 되고, 두 번째, 현재 전세금 대출, 버팀목 대출 등 보증금과 관련해서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를 받으시면서 질권 설정되어 있다면 대출 은행의 은행 지점 법인 통장 사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이행 청구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그렇습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셔서 허그에 이행 청구를 하셔야 될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02-545-8272로 전화 주시면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하고 제가 전화를 받고 여러분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의뢰인들께서도 이 부분 오늘 안내드린 것과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카톡과 제가 개인 번호 알려드린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